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제2강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회사 일 등 여러가지 제 업무가 있어서 제2강을 본의 아니게 늦게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과 인수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권에 있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을 한 강의로 묻고, 그리고 1강, 2강을 통해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강으로 기출 문제풀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론서 페이지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은 90페이지에서 99페이지, 인수심사는 166페이지,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20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은 253페이지에서 2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미 제가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본 강의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론서를 요약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그 답에 대한 기준은, 채점 기준도 역시 이론서이기 때문에 이론서를 축약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공부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축약한 외의 내용에서 가로넣기가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이미 제가 이론서 교환을 제공해 드리면서 가로넣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예습할 때 이론서를 읽어 보시면서 그 가로넣기를 채워 넣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상품 내용인데요. 이건 1권에 있는 과수작물 중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입니다. 자, 대상 품목은 저희가 흔히 말할 때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왜 4종이냐 그러면 이건 품종이 아니라 사과, 배, 각각 각각 품목입니다. 그리고 단감과 떫은감도 이건 같은 품목이 아니고 각각의 품목입니다. 따라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래서 과수 4종입니다. 그러면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하면 적과전까지는 뭐다? 종합위험. 그 적과 이후에는 특정위험이다. 이 말이 여기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보험의 목적,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또는 과수나 나무가 되겠죠. 그 보험 기간 개시,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종합위험을 보장받으니까 가로넣기가 자조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 후부터 보험 종료일까지는 특정위험인데, 그 특정위험은 제가 암기할 때 태우집 화지 일가. 그래서 태풍 강풍 하나입니다.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 그래가지고 7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호장 개시는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착가 감소 보험금, 그러니까 착가 감소량을 보상해 준다는 건데, 가입 당시에 정한 평년 착가량과 적과 종류에 조사된 적과 후 착가량 차이를 보상해 주는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고, 적과 후에는 저희가 말하는 특정 위험에 의해서 과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 손해보험금, 그러니까 감수량,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감소된 양을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는 착가 감소 보험금, 적과 후에는 과실 손해 보험금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특징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실 사항은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그러면 특정위험이 어떤 걸 보상해 주는지, 그리고 적과 전에는 착가 감소 보험금,
저가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내용인데요. 상품 내용 중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제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에서 먼저 자연재는 뭐 태풍, 우박, 동상해. 동상해는 동해하고 상해, 그러니까 동해 어원거하고 서리상, 서리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를 동상해. 그리고 여기서 한해를 여러분께 알려주셨는데, 한은 여기서 한자가 가뭄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자, 그리고 조해는 바닷물의 침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주로 이제 간척지 농지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해가 들어가는데요. 다 피해나 해자가 들어가는데 폭염은 그냥 폭염으로 되겠다는 거. 자, 폭발할 폭의 불꽃염, 그러니까 매우 심한 더위로 발생한 피해를 폭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피해는 기상청에 어떤 거?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자,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기상청에 이제 특보가 발령했을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태풍 피해. 우박은 정난운과 봉우리 저물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한 피해. 자, 이런 내용은 좀 오늘 상세히 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만 진행하고 다음에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말할 때 제가 동해하고 냉해하고 동상해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상. 기온의 하구내 농작물이 어떻게 했다? 얼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상해가 되겠습니다. 호흡피해는 평균적인 강수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강풍 피해는 강한 바람, 돌풍. 자, 한해는 뭐라 했습니까? 가물한 자라겠죠? 그래서 한해, 가뭄 피해. 그러니까 단기간 지속적으로 강우 부족으로 인한 무엇의 부족? 토양 수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다. 자, 그럼 여기서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찬기온으로. 상륙을 지정할 정도의 찬기온이니까 온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냉해. 자, 조해는 자연소나 연안지대 경지에 뭐가? 바닷물이 태풍이나 벼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 경지에 뭐가? 바닷물이 들어온 게 조해. 바닷물이 들어 발생한 피해가 조해다. 설해는 눈으로, 폭염은 심한 더위, 기타 자연재해. 여기는 상기, 이 위에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자연재해다. 자, 조수에는 세조, 김승수, 그러니까 새와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화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그래서 적과 전에 보장해주는 재해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래서 자조화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적과 종료 후에 암기할 때 어떻게 했죠? 태우집, 화지, 일가.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인데, 그 내용이,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될 게, 저희가 말씀하는 인삼을 배울 때 여러분들 인삼도 특정위험입니다. 특정위험. 인삼은 특정위험,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인데, 인삼에서 특정위험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집중호우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폭염, 이러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삼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오늘은 적과전 종합 과수사정을 할 때 이 내용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죠.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에, 어디에 발령한 곳에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또 이게 기상특보가 없었다 그러면 최대 순간풍속 얼마? 14m/s. 그러니까 초속 14m 이상이, 그러니까 초속 14m 이상의 바람도 여기에 태풍 강풍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상특보가 발령한 지역에서의 바람과 비로 입은 피해나 아니면 이게 없었을 때 최대 순간 풍속이 14m/s면 강풍이다, 태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풍은 어디에서 과수원에 가장 가까운 3개의 기상관측소, 여기는 이제 가로넣기도 많이 나오는데 3개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어떤 수치, 가장 큰 수치 자료로 판정한다. 자, 우박은 앞에 설명했고요. 똑같습니다. 자,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자, 발령 지역의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해서 발령 지역의 바람과 발령 지역의 비로 인한 또는 자,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몇 시간?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에서 비가 내렸거나 아니면 누적 강수량이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 이걸 집중호우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인삼은 호우에 대한 특보가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과수는 12시간이고 인삼은 24시간에 80m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80mm는 같은데 시간이 다릅니다. 인삼은 24시간. 그래서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인삼이 이사 갈 때 집 팔고 24시간, 그래서 80mm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훈변등이고 지진에 대한 설명, 지진이 어떤 건지 여기에서 뭐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을 돌아갔지 집안이 흔들리는 자연지진, 이게 지진에 대한 정의고, 여기보다는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얼마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할 때, 그러니까 규모가 5.0 이상일 때, 이때 지진 발생한 피해로 확인될 때 지진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냐? 그러면 가수원의 위치가 진앙이거나 또는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앙 지역에 있는 가수원이나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근데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시군에서는 피해를 입었어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을 동상해입니다. 가을 동상해는 뭐다? 이게 얼어서 생긴 겁니다. 얼어서. 얼동. 그러니까 설이나 기온이 하고 얼어서. 그래서 육안으로 판별한 결빙 증상, 얼어있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자,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자,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이 피해 중요합니다. 이 피해는 어떤 품목? 단감, 떫은감 품목이 하나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중에 얼마? 50% 이상이 고상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50% 이상. 자, 그래서 이 피해 중요합니다. 가을 동상해 이 피해. 자, 다음 일소피해. 일소피해는 폭염으로 발생한 겁니다. 폭염. 보호 목적. 그러니까 과실이겠죠. 폭염으로 발생한 피해인데. 자, 일소는 뭐냐 그러면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해야 돼요. 과실 껍질이나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걸리거나 변색되는 게 일소입니다. 그럼 폭염이 뭐냐? 자, 폭염은 폭염특보가 발령했을 때 기상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며칠, 2일 이상 몇 도시, 33도시,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고,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호 목적, 보호 과실, 그러니까 과실에 일소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 자, 그리고 인삼은 폭염을 과실하고 틀립니다. 과소사종하고. 최고 기온이 얼마? 30도씨 이상이 며칠? 7일 이상 지속되고 2배 지속이고 2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일 때. 그러니까 30도씨가 7일, 그리고 입이 타들어간 게 50%. 그래서 인삼은 307 부도의 입간판이 타오. 그래서 30도씨가 7일 이상, 그리고 입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다. 자, 다음은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다음 장에 있는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체계를 24시, 계약체계를 24시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계약체계를 24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 14시 오후 2시에 가입한 경우에 보장개시일은 3월 1일 날 저녁 24시, 그러니까 3월 2일 0시부터, 그러니까 3월 1일 몇 시에 가입하던 경우에 몇 시에 가입하던 간에 계약 체결일 날 24시, 그러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1일 밤 12시부터 보장이 되니까 3월 1일 밤 12시가 아니라 3월 2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보장이 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에 보장 개시일, 이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 조수의 화재, 적과 종료 이전 종합위험 방식이니까, 그랬을 때 보험기간은, 그러니까 적과 종료, 그러니까 적과 종료 시점이죠. 적과 종료 시점까지 되는데, 계약 체결 24시부터 보장 종료일은 적과 종료 시점입니다. 적과 종료 시점은 판매 개시 연도니까 당해 연도죠. 그럼 당해 연도 언제냐 그러면 사과배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단감떨분감은 한 달 뒤인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과배는 6월 30일까지 무조건 해야 되고, 단감떨분감은 7월 30일까지는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 그러니까 적과 했죠. 적과 종료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래서 태우집, 화지, 요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따로 떠난데, 자, 그러면 태우집, 화지는 사과배, 단감, 떨어가면 적과 종료 이후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판매 개시 연도는 그 당해 연도죠. 당해 연도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다. 가을 동상에는 언제부터? 사과배, 단감, 떨어가 똑같이 가을, 저희가 우리가 가을은 몇 월부터 저기요? 9, 10, 11, 그래 가을이잖아요. 사계절 3개월씩 나누니까. 그래서 가을 동상, 가을이니까 판매 개시연 또 언제? 9월 1일부터. 단갑떨건 똑같지. 가을 동상이니까, 가을이 시작하니까 9월 1일인데 수확기 종료 시점이 틀립니다. 여기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2월 30일인데 가을 동상에는 사과배는 11월 10일, 그리고 단감떨분감은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일소 피해 보장은, 일소는 폭염으로 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럼 폭염 언제까지다? 그럼 길어져서 9월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부터 판매 개시는 또 언제? 9월 30일까지다. 자, 그럼 특별약관은 우리가 말하는 특약이라고 해요. 특별약관은 특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관은 원래는 약관인데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험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둘이 합의해서 특별약관, 그래서 나무손해보장을 가입하는 거죠. 자, 그럼 특약에 있어서 판매 개시는 또 언제부터? 2월 1일. 다만 판매 개시는 또 2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치기일 24시인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듬해 1월 30일. 그래서 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년을 채우는 거죠. 자, 다음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결정하냐? 과세보장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인데, 그럼 가입 가격은 뭐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그러니까 가입 가격 원래 정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정한다는 거죠. 이게 가입 가격. 그리고 한 가수원의 다수 품종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가수원에 뭐 사과 같으면 뭐 홍로, 후지 이게 같이 섞여 있어도 보험 가입 가격을 정할 때 가입 가격은 품종에 관계없이
혼식되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게, 보험 가입 가격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그 산출 금액은 만원 단위로 절사한다. 예를 들어서 153만 4천 원이다. 153만 4천 원 그러면 만원 단위면 절사니까 153만원. 그래서 153만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8회 시험을 봤을 때 이 만원 단위 미만 절사 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 뭐 반올림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잘 살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 이 앞에서 했던 보험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일 24시. 자, 나무는 2월 1일부터죠.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 종료가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적과는, 자, 과수 사정의 적과는 적과 종료 시점까지잖아요. 이게 종합위험이니까.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이다. 자, 그리고 일소피해는 언제부터? 일소피해는 적과 종료 이후에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가을 농사기는 9월 1일 시작해서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태우집 화지의 적과 종료 이후에 태우집 화지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언제까지다? 11월 30일까지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 꼭 직접 그리고 이걸 쓸 수 있으면 보험기간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표로 됐으면 이걸 도식화시켜서 자기만의 것으로 여러분께서 꼭 만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안 보고 그릴 수 있다면 보험기간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여러분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을 정해 놨어요. 근데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저가 후 착과 조사량과 착과 감소량이 있다면 그걸 합해서 기준 수확량으로 하는데, 평년 수확량은 기존에 했던 것에 평균을 내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지역별로. 근데 그 평년 착과량이 저가 후 착과량 더하기 착과 감소량보다 클 경우에 가입 수확량이 크게 되면 기준 수확량, 이거 실제로 이제 보험금을 주는데 이거보다 평균 착과량이 커버렸다. 그러면 결국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여서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다시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겠죠. 나무손해보장 특약은 결과 주수의 일주당 가입 가격,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곱하기 일주당 가입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죠.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가 과수원내 실제 조사할 때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결과 주수에다 일주당 가입 가격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을 때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클 때, 그리고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보다 초과할 경우인데,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감액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적과 전에 사고가 없어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적과 후 착과량은 이게 사고가 없다니까 착과 감소량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준 수확량과 적과 후 착과량 똑같은데 기준 수확량보다 가입 수확량이 컸다. 그럼 평년 착과량이,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량보다 평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이 적게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평년 착과량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금을 줘야 될 과실손해보험금이라든가 착과감소 보험금 할 때 그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년 착과량은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고
기준 수확량은 저가 후 착가량에다 착가 감소량을 더한 건데 이 기준 수확량이 실제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평년 착가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다는 것은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낸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득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손해보험에서. 그래서 여기는 보험 금액, 가입 금액을 감액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 보험료. 그러니까 결국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더 적게 되니까 많이 냈던 보험료에 차액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료를 반환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감액분 계약자 보험료라는 것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감액 비율. 그러니까 감액 비율을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금액 100원이었는데 80원이 됐다. 그럼 가입비율이 20%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20%를 해서 이게 그만큼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 당시 감액 비율은 가입 당시 가입 금액분의 감액된 금액. 그러니까 가입 당시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감액된 금액을 가입된 걸 빼면 좀 100분의 20이니까 20%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 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그죠? 20%를 적게 했으니까 20%를 적게 주는 거죠. 거기다 감액 미경과 비율 그리고 미납인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인 보험료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차액 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료가 매번 논란이 있지만 이 보험료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차액 보험료도 결국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여기에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값을 주고 감액 미경과 비율. 여기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감액 미경과 비율이 저가 전 종합이행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 후에 차액 보험료를 결정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기준 수확량이 정해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은 저가 후 착가 조사 후에 차액 보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의 5종 한정 보장에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다는 것은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이건 종합위험으로 가입한 거고요. 특정위험으로 했다는 것은 5개 태우집 화재,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나머지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5종 한정 종합위험에 가입한 게 보험료가 많겠죠. 그리고 그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적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는 왜 이 퍼센트를 잘 기억해야 될 게 왜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을 그만큼 많은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돌려줄 차액 보험료가 적다는 거고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경우에는 몇 가지만 해주니까 그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돌려줄 돈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종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돌려줄 감액 경과비율이 많다. 돌려줄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착가감소 보험금은 보장 수준이 50%가 있고 70%가 있어요. 50%가 있고 70%. 그건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사과배는 적가수가 6월 30일까지는 해야 되고 단감돌보험은 7월 31일입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암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먼저 보상하는 제한정으로 감액 경과 비율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정이기 때문에 많이 돌려준다는 거죠. 위험을 적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70% 보면 보시겠습니다. 사과배, 그러니까 그 도표를 그려놓고 품목 50%형, 70%형, 사과배, 단감떨분감 이 표를 그려놓고 자 70%, 79, 63, 79, 63, 그래서 63%, 사과배 63%, 단감떨분감 79%, 79, 63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다음에 올라갑니다. 70%, 7이 그대로 올라가서 사과배 단감떨분감 70%, 그리고 70%에 77 더해서 14, 그래서 84%, 79, 63, 70에 84%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돌려줄 돈이 많다는 거죠. 70%때 7888, 7888 이렇게 암기하시고
8이 몇 개? 8이 3개. 그래서 83%. 여기에 남아있는 7을 하니까 90%. 알겠습니까? 8이 몇 개? 8이 3개. 83%. 888.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오정 한정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70은 79, 63을 외우고 올라가서 70%에 84%. 여기는 78, 88, 83%, 90%. 7을 더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방식의 암기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79, 63을 암기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고 78, 88. 자, 다음 차액보험료는 언제까지 줘야 되냐? 저가 저가수 조사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의 말일. 그러니까 최소 뭐 사과배는 6월 30일까지니까 그 다음 달 말이면 7월 말까지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액보험료는 계산한 문제도 있지만 차액보험료를 계산하고 차액보험료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조사했는데 저가와 저가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거니까. 자, 다음 이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매번 이게 논란이 되면서도 계산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영업보험료는 뭐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인데,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그러니까 실제로 순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가 되고, 부가보험료는 비용입니다. 회사의 경비. 이것은 100%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가입수익률 곱하기 가입가액에 순보험료율 곱하기 할인할증. 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보험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죠. 그리고 무사고로 해결되면 일정 부분 할인이 되고.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부가보험료 곱하기 할인할증률. 근데 결국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지 않고 순보험료 내에서만 부담을 한다. 자, 그럼 순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부분의 순보험료, 보험가입금액분의 순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보험료 나누기 보험가입금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액이라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1차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금액, 보험가액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차 시험 볼 때는 보험금액을 결국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 유형별 순보험률이 다르다. 자, 부가보험료는 결국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된 필요한 경비. 그래서 결국 사업을 하는데 일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가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전액 지원하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자, 보험료 환급입니다. 보험료 환급도 여러분께서 좀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어떨 때 보험료를 환급해 주냐? 계약이 무효다.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이거나, 그리고 또 뭐다? 계약전이 이미 발생했다. 계약당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고, 효력 상실이나 해지가 된 것은 뭐 취소를 하거나, 또 보험료 연체란 말이고, 연체라고 하는데 지급 지체가 돼서 뭐 해지가 되거나, 또 뭐 사기가 한 거나, 그리고 또 임의해지거나 이랬을 때 보험료를 반환하는데, 보험료를 반환하는 기준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렇죠,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돌려서 계산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 그러니까 계약자나 피보험자 사유 책임 없는 경우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보험료의 전액, 그렇죠, 당연히 전액을 다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무효니까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건데 보험료를 냈으니까 전액 돌린 거. 효력 상실 또는 해지는 뭐 장래에 대한 해지인 거죠. 이랬을 때는 뭐 임의해지,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만하겠다 이랬을 때는 해당월의 경과비율에 따라서 환급보험료,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경과 미경과 비율,
별표에 보시면 미경과 비율이 있으니까 뭐 몇 월 달에 하면 몇 퍼센트, 6월 달은 몇 퍼센트, 7월 달은 몇 퍼센트. 그래가지고 그걸 곱해서 환급보험료를 해 줍니다.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결국 계약자가 최종 부담보험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거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게 있다면 실제로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 그걸 제외한 보험료가 있고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산정됐을 때 지자체나 정부의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것을 뺀 나머지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해서 환급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계약자 부담보험료 기준해서.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계산 해당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부여할 때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지만 결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때는 무효가 될 때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는 어떤 게 그러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임의해지. 임의해지한 거죠.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보험을 그만하겠다.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 또는 계약해지 중대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 또는 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것은 이건 당연히 취소 또는 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미납에 의한 계약의 효력상실. 여러분 1차 공부할 때는 보험에서는 보험편에서는 지급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험료 미납.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 뭐 보험료 연체 이런 게 아니라 보험료 미납에 의한 계약의 효력상실. 그래서 왜 이런 나와 같은 부분에 가로넣기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론서가 중요하냐? 왜? 채점의 기준이 이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로 인해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자, 보험료 반환 청구는 이제 3년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다 일제에서 공부했으니까.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기간에 대한 보험 개발은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요. 이게 이제 뭐 약관 대출이죠. 약관 대출일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 이율을 어떤 단위로 계산해서 연봉리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금인데요. 보험금은 먼저 보험금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과소사정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께서 좀 먼저 여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착과수. 기준착과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과수원별로 정한 과수인데 보통 저가 종료 전에 피해가 없다. 그렇다면 착과 감소할 수가 없으니까 저가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될 것이며 저가 종료 전에 인정하는 착과 감소 가일수,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저가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가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착과수의 가입 과정을 곱한 게 기준 수확량이 되고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 착과수에 대한 내용과 기준 수확량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과실손해보장과 나무손해보장. 과실손해보장은 보통약관이고 나무손해는 특별약관입니다. 이건 특별약관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가 종합위험 방식의 계산 문제는 15점짜리 나오면 5점, 5점, 5점. 착과감소보험금 5점, 과실손해보험금 5점, 나무손해보장보험금 5점 이렇게 했을 때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을 먼저 풀어라. 왜? 똑같이 배점이 5점일 때는 여기가 먼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부터 보겠습니다. 보장하는 손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니까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자기부담 비율은 5%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율은 실제 결과주수분의 피해주수. 결국 피해주수에서 실제 결수를 나누는 겁니다. 자, 과실손해보장금은 보상한 손해로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아까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 기준 수확량, 여기서 꼭 기준착과수의 가액가죠. 기준착과수를 산정하는 방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착가감소 보험금은 한식이 착가감소량 빼기 미보상감소량 빼기 자기부담감소량 곱하기 가액가액 곱하기 보장 수준 50%나 70%인데 암기는 착한 미자가 가액가액의 50%에서 70%를 보장한다. 착한 미자가 가액가액의 70%에서 50%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라는 것은 3년간 착가감소 보험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적과전에 피해가 자연재해가 없었거나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소에 화재가 없었다는 거죠. 보험금이 그러니까 사고가 전혀 없었을 때 70% 3년간.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누적 감수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빼기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액 가격인데 이것은 누적 감수량은 미자가 가입한 누적 감수량은 미자가 가입한 가격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누적 감수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빼기 자기부담 감수량에다가 곱하기 가액 가격 한 거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가감소 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착가감소 보험금에서 이 과실 피해가 과실 감수량이 이 자기부담 감수량 내에 있다는 것은 결국 착가감소 보험금이 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급이 안 됐으니까 자기부담 감수량이 잔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 계산 시 착가감소보험금에 자기부담 감수량 잔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잔량을 어떻게 하냐? 적과전의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수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빼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잔량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이권 계산 문제할 때 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착가감소보험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과실손해보험 산정 시에는 자기부담 감수량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이권의 계산 문제 풀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 제가 예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가감소 보험금 계산은 보장기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한 재해로 인해서 착가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 계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양은 뭐다?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은 자기부담 감수량이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 자, 가액가격은 앞에서 했었고요. 착가감소 보장 수준은 50% 70%로 계약자가 선택할 때. 단 70%일 때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3년간 착가감소 보험금 지급이 없을 때 선택한다. 자, 보험금 지급 한도는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1마의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1마의 자기부담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과실손해보험금 계산도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손해보험금 계산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수사정은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입니다. 그래서 10%와 15%는 어떤 기준사항이 있고 그 외에 임의가입은 20%, 30%, 40%는 임의가입입니다. 그렇다면 10%, 15%를 보시면 10%형은 최근 몇 년간?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으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10, 3, 3, 100. 15%형은 2년 순보험료 100% 이하인 경우 하니까 2, 2, 100. 자, 20, 30, 40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무손해보장이면 특별약관 자기부담 비율은 5%. 자, 특별약관은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동산의 부보장 특별약관, 적과 종료 일소 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이건 이거고, 그 다음에
적과 정리 이전 특정의 5종 한정 부양 특별약관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만 손해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다른 보상은 안 해주고. 그 종합위험의 나무 손해보장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약 가입은 보험료입니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할 때, 과소사정의 법률 계산할 때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할인을 해준다. 이 부분 나중에 보험료 설명할 때 여러분께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심사입니다. 인수심사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지만 특정 기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수를 안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더 많이 보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나 이미 보험료가 발생할 사실 뻔히 아는데 그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면허자한테 자동차 면허를 가입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미 암 투병 중인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과수 사종이 있고 그리고 가수 공통이 있고 가수 사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보면 가나 다라마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암기를 위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 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과수는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은 인수가 제한이 된다. 자, 그리고 품목이 혼식되어 있는 과수원, 그래서 품목이 혼식되어 있지만 주력 품목 결과에서 90% 이상이면 주품목 하나 가입하고 통상적인 영농활동, 어떤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는 과수원. 그리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은 어떤 경우에? 전정, 비배관리 또는 품종갱신. 전정, 비배관리, 품종갱신. 그리고 시험연구에 재배되는 과수원, 가식되어 있는 과수원, 하나의 과수원, 식재된 과수원 중 일부 나무만 가입되어 있는 과수원, 하천 부지 및 상습 흰수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는 과수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하냐? 금원령을 수시로 어기고 가식된 일부 나무만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부적절한 과수원. 그래서 금원령 이렇게 암기하시고 수시로 어기고 가식된 일부 나무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부적절한 과수원. 그래서 이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암기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좋은 암기 팁이 있다면 여러분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암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두 문자로 암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말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께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 좋은 방법을 하시고 그래도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과수 사정인데요. 이제 과수 사정은 이게 뭐냐 그러면 수령으로 보통 합니다. 수령은 나무인데 이것은 그 과수원에 심어진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해를 1년으로 합니다. 3년차를 가지고 와서 과수원에 심었다. 그래서 이것은 4년차다. 아닙니다. 수령이 4년이다. 아닙니다. 3년차로 돼서 3년 키웠지만 이 과수원에 심는 순간 1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과는 밀식재배, 반밀식재배, 일반재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3년, 단감떨분감은 5년. 그래서 단호해, 단감떨분감은 5년. 배삼룡, 그 예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인기 코미디언 있었잖아요. 비실비실 배삼룡. 그래서 배삼룡, 3년. 그래서 단호해 배삼룡이 와서 사과하니 반사 이러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면 반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반밀식 사과는 4년, 밀식재배 3년, 반밀식 3년, 일반재배 5년, 배 3년, 단감떨분감 5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학습 목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인수심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 강의를 그냥 보시기만 한다면 그건 동영상 시청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론서에다가 출력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준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을 하셔서 직접 손으로 쓰고 그리고 가로넣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상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